묻어가기 시즌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도 IT에 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서명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나 씨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전 벌써 성수기 전에 여유 있게 다녀왔죠.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일이 많아서 아마 이번 여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스트레스 해소도 좀 하고 그러셔야죠. 뭐 방송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겠죠. 네, 역시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IT 묻어가기로 여러분들의 불쾌지수를 확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IT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IT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책 하면은 요즘에 이제 IT 관련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아마존에서 내놓은 킨들 이런 게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전자책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그 전자책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풀면 이북이라고 그러고요. 네. 전자 형태로 된 문서를 책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단말기를 전자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단말기들, 휴대용 단말기는 다 전자책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책을 볼 수 있게 책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을 한 그런 단말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책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텍스트 파일 같은 걸 본다는 것 같은데 어떤 PDA나 뭐 그런 PMP 이런 거하고 좀 구분이 안 갈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요. 미나 씨는 휴대폰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휴대폰은 전자책일까요, 전자책이 아닐까요? 전자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자책처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말기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단말기들이 대부분 다 컨버전스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든 PMP든 그게 전자책처럼 쓰면은 전자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자책 이북이라는 거는 네. 특히 그 전자문서를 볼 때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특화된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네. 그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딱 떨어지는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전자책이라 불릴 수 있는 부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런 전자책이면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반 도서와도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일반 책들에 관한 뭐 저작권이 있듯이 이 부분에도 뭐 복사 방지 대책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그 마찬가지로 콘텐츠잖아요. 돈을 네. 주고 사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 DRM 기술이 있고요. 또 전자책 전용 포맷이 국제적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약삭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뭐 자기가 만든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 같은 그런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웬만하면 대부분 전자책들이 그 정도 기존의 문서 규격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는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저작권이 있는 책들 있잖아요.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사서 전용 DRM 포맷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책 뭐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대책들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좀 이제 대단한 제품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잉크라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PMP들은 대부분 단말기들이 LCD라는 화면을 쓰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액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 이잉크라는 기술, 이잉크라는 입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미나 씨 그 머리카락만한 그런 입자가 있거든요. 네. 예, 까만 입자도 있고 하얀 입자도 있습니다. 까만 입자에 전기 자극을 까맣게 주면은 까만 입자가 뜨게 되고 하얀 입자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까만 부분은 글자가 되는 거고요. 네. 하얀 부분은 바탕이. 바탕화면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글자 종이 위에 글자를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 그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잉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만한 굵기면 엄청난 기술 같은데 혹시 그 이잉크 기술의 단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이잉크는 흑백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색깔을 표시를 할 수 있는 필름도 있습니다. 컬러 필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비싸고요. 또 전원 소비가 좀 배터리 소비가 좀 빠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잉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네. 특히 그 화면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입자들이 막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잉크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배터리 소모라든지 이런 걸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전자책에 관한 게 참 이잉크라는 것도 새로 알았고 전자책에 관한 개념도 좀 잡힌 것 같은데 이 전자책 시장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지 전망 좀 해주세요. 종이와 같은 그런 재질을 가진 화면을 굉장히 사람들은 갈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CD 화면을 많이 보면 좀 눈이 피로하잖아요. 그거는 빛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이 좀 필요한 건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네. 아주 밝은 대낮에도 종이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입자들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계 자체는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네. 다만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책이나 소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얼마나 다양하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사람들이 그런 유료로 된 콘텐츠를 얼마나 잘 사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가 또 얼마나 확산이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앞으로 시장 활성화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자책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 IT 뒷담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IT 뒷담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옥 중에 불법 사이트를 이제 거액을 받고 이제 판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주엔 또 어떤 황당 소식인가요? 황당하다면 할 수 있고요. 네. 그 MS하고 야후라는 기업 아시죠? 네. 그 두 기업이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이면 꽤 길잖아요.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를 시장에서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건 사실상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거나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그 29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광고 쪽에서 네. 전폭적인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애증의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볼게요. 제가 1년 한 반쯤 전에 2008년도 1월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에게 네. 너네 회사를 450억 달러에 주고 통째로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450억.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조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뒤 18개월 만에 야후가 수락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인수는 아니고 10년짜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네. 해결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10년 동안 야후의 핵심 검색 기술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MS는요. 네. 그리고 야후는 MS에서 만든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 있잖아요. 네.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광고라든지 그런 판매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MS는 검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술력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좀 높아질 것이고 네. 야후가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요. 네. 어려운데 아무래도 수익적인 면에서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야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0억 달러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는 야후가 거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네. 계약으로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계약이면 이제 앞으로의 수익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도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뭐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요, 증권가에서는 보통 한 MS가 야후한테 최소한 1-20억 정도는 좀 성금으로 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 된 셈이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좀 입장이 좀 난처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2008년도 11월 달에 제리 양이 퇴임을 하면서 새 CEO가 왔거든요. 네. 근데 새 CEO가 오면서 그 구글과의 계약도 좀 무산이 되고 굉장히 지금 야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MS하고 계약을 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뭐 어떤 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야후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작년에면 몰라도 올해 이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MS와 야후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구글하고 뭐 검색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독점,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두 조직이 중복된 부분을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만 해도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어떤 조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아, 이제 시작 단계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구글이 안 그래도 이제 검색 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후랑 MS가 시간을 끌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구글이 더 발전하고 이쪽은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앞으로는 아마 향후 한 1, 2년간은 계속 구글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잘 풀리겠죠. 네. 네, 그럼 이쯤에서 IT 뒷담화 코너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댓글 이야기는 좀 이번 시간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나와의 동영상 플레이어가 예전에 있던 플래시에서 이번에 실버라이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실버라이트가 뭐 예전에 그런 플래시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실버라이트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실버라이트잖아요. 네. 실버라이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자기 자사의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소비자들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다나와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을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네. 예.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은 관심은 없잖아요. 소비자들은 그것보다는 자기 PC에서 얼마나 잘 동작을 하는지, 그렇죠. 예, 자기가 사용하는 PC 환경에서 얼마나 빠르게 영상이 업로딩이 되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실버라이트가 플래시처럼 조만간에 꼭 이게 좀 설치를 해야 할 액티브엑스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버라이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또 뭘 설치를 해야 되니까 PC가 느려지겠구나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든지 설치를 할 때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PC가 느려지면은 이거는 뭐 한국인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예, 전 세계인들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또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사실 플래시도 역시 액티브엑스입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PC를 가장 먼저 설치하실 때 포탈을 방문하시거나 하면은 반드시 액티브엑스를 플래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네, 그걸 이미 설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어디 들어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실버라이트로 된 사이트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플래시야말로 좀 느리게 하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플래시가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픽 카드가 좋은 GPU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플래시가 많이 떠 있는 사이트는 좀 느리잖아요. 네. 예,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시도 그렇게 뭐 실버라이트만큼 굉장히 빠르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포털을 방문해가지고 플래시를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실버라이트로 된 사이트들이 또 많이 늘어나면은 또 실버라이트도 괜찮은 성능을 또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또 보다 좋은 화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IT 묻어가기 시즌3 IT 요감 몰랐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